대한민국의 알찬 국방정보를 전해드리는 국방탐 구생활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아랍에미리트와 KF-21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KF-21 전투기의 수출 전략을 수립하던 중 완전히 새로운 전개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동의 주요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의 국왕 겸 국방장관 대변인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미국산 F-35 전투기 계약이 미국 정부의 정치적 압박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무산되었다고 확인됐습니다. 작년 아랍에미리트 국방 대변인이 한국을 방문해 양국 간 경제 및 군사 안보 포럼을 개최했을 당시 아랍에미리트 측이 처음으로 KF-21 전투기 프로젝트에 관심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석유 자금이 풍부한 중동 국가들 중 미국산 전투기 도입이 불발된 나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바로 한국입니다. KF-21 전투기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전투기로 기존의 강대국들이 독점해온 글로벌 군용 항공기 시장에서 새롭게 부상한 신흥 경쟁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왕 역시 이 점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의 국영통신사와 여러 주요 언론이 아랍에미리트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KF-21 전투기에 주목하며 대대적으로 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인도네시아 대신 자신들이 KF-21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주요 군사 분석가들은 KF-21 전투기가 미국과 유럽 주요 방산 기업들 사이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그 핵심은 KF-21 전투기가 기존 플랫폼을 개량한 모델이 아니라 처음부터 새롭게 설계된 최신형 기종이라는 점입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한국 측에 불확실한 태도를 보이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입장은 조속히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대응은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져 인도네시아 정보 관계자들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랍에미리트가 KF-21 프로젝트에 합류한다면 인도네시아가 배제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상황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인도네시아를 대신해 공동개발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서둘러 분담금 관련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습니다. 특히나 그전까지만 해도 유언비어에 가깝다고 생각했었는데 얼마 전 아랍에미리트 사령관이 KF-21에 직접 탑승을 하자 확고한 의지가 밝혀진 것 같다며 해외 언론에서는 다량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에 필리핀 역시도 당황했는데요. 자세히 보시죠. 아랍에미리트 사령관이 한국을 방문해 보람의 전투기를 직접 시승하며 도입을 위한 물밑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가운데 가장 먼저 KF-21 보람의 전투기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필리핀에서도 이 소식을 크게 보도하며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방산 전문 매체는 필리핀 국방부가 보람의 전투기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전하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필리핀 측은 아랍에미리트 사령관이 실제로 보람의 전투기에 탑승해 시험 비행까지 진행했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라고 있으며 도입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더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아랍에미리트와 필리핀 사이에 치열한 도입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필리핀이 F-16 전투기 도입을 위한 미 의회의 수출 승인을 받은 상황에서 보람의 전투기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F-16 대신 보람의 도입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필리핀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들 역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간 협력이 빠르게 강화되는 상황에 주목하며 보람의 전투기가 단순한 시제기가 아니라 시장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관심을 보이는 국가에서 핵심 인사가 방문했을 때 보람의 전투기의 시험 비행을 보여주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애초에 아랍에미리트 사령관이 직접 보람에에 탑승했다는 사실은 기체의 안전성이 확실히 입증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측 역시 보람에의 안정성을 충분히 신뢰했기 때문에 짧은 수십 분의 비행이라 하더라도 공군 최고 지휘관이 탑승을 결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중순 이영수 공군 참모총장이 보람의 전투기에 전격적으로 탑승했던 것도 아랍에미리트 사령관의 탑승을 염두에 둔 사전 단계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보람의 전투기의 성능을 인정하면서 내년부터 한국 공군에 배치될 보람의 기체의 각종 운용 데이터를 모두 공유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부적인 내부 정보까지 파악할 것으로 예상되어 실질적인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필리핀 군사 매체들도 아랍에미리트 사령관의 한국 방문 시점이 절묘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인도네시아가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 사업 참여를 공식 발표한 것에 대응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프라보워 국방장관이 앙카라를 방문해 에르도안 대통령과 만나 칸 전투기 개발 사업 참여를 협의하며 이를 공식화했고, 이어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을 파견해 개발 사업에 본격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에 파견되어 있던 인도네시아 기술진을 철수시키고 튀르키예로 이동시킬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는 한국 측에 상당한 압박 카드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칸 전투기 개발 사업 참여를 결정한 배경에는 3월 말 한국 방위사업청장이 자카르타를 방문한 직후 인도네시아와의 재협상 과정에서 계약서 수정을 추진하던 중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결정이라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현재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6천억 원 규모로 줄어든 분담금을 기준으로 기본 계약서를 수정하고 있으며, 방위사업청은 현재 협의가 최종 조율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요구한 자국 기술자의 석방과 함께 보람의 전투기 시제기 일부를 이전하라는 조건은 수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불만을 품은 프라보워 장관이 튀르키예행을 결정하고 이를 정치적 선전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강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이 보유 중인 보람의 전투기 시제기에 아랍에미리트 공군 사령관을 탑승시켰다는 사실은 그 구체적인 이유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 사령관이 지난해 2월 말에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보람의 전투기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나 탑승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점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 사령관과 일행은 자국이 주문한 FA-50 경전투기의 제작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카이를 방문해 조립 현황을 직접 점검했으며, 동시에 보람의 전투기에 대한 설명도 받은 것으로 알려져 필리핀에 이어 보람의 도입이 유력한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큰손으로 불리는 말레이시아는 FA-50 경전투기 18대를 이미 계약한 상태이며 현재 본격적인 조립 단계에 있고 추가로 18대 도입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자국이 운용 중인 수호의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보람의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사령관처럼 말레이시아 측도 보람의 시승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아랍에미리트의 시승이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이는 아랍에미리트 사령관을 위한 보람의 전투기 홍보 일정을 하루 종일 따로 준비했으며, 보람의 6호기는 다른 사령관 탑승 비행 일정으로 인해 며칠간 전체 시스템 점검을 받으면서 시험 비행을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정부 관계자들이 설명하는 단순한 협력 차원의 방문은 아니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수출을 위한 국가 관계자의 방문 시 시험 비행을 통한 전투기 성능 시연은 자주 이루어지지만 직접 탑승을 허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아랍에미리트가 보여준 움직임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점을 필리핀 측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필리핀도 도입 일정을 앞당기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984년 F-5 프리덤 파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된 F-20 타이거 샤크 전투기가 수원 공군 비행장에 등장했을 때 대만과 한국의 노스롭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전투기를 해외에 판매하기 위해 대통령까지 참석한 가운데 시험 비행을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노스롭사는 미 공군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이 전투기를 해외 수출하기 위해 시제기를 한국으로 가져와 우수성을 알리려 했지만 고기동 비행 중 조종사가 지락 현상으로 의식을 잃고 추락하면서 해당 사업이 전면 백지화된 아픈 사례도 있었습니다. 필리핀은 아직 F-16 전투기를 도입할지 아니면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다양한 작전에 신속하게 투입되기에는 부담이 따르는 보라매를 선택할지를 두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어 결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2000년대 초 당시 공대공 임무만 완료된 라팔 전투기의 도입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라매를 선택하는 자체가 상당한 리스크를 동반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그리펜 전투기와 F-16 전투기를 여전히 도입 후보 목록에 올려두고 검토 중입니다. 더욱이 최근 페루가 그리펜 전투기 도입을 확정하면서 필리핀도 다시 한번 그리펜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되었지만 아랍에미리트 사령관이 보람의 전투기에 직접 탑승한 이후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사령관이 카이와 한국 공군을 잇따라 방문하면서 보람의 전투기의 세부 사양과 기체 특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직접 들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 비행까지 추진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람의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필리핀 입장에서는 라팔 유로파이터 타이푼, F-16 최신형 등 첨단 전투기를 이미 운용 중인 아랍에미리트가 보람의 전투기의 성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칫하면
자신들이 먼저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국방부는 최근 F-60 경전투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기체 자체에는 결함이 없었다고 공식 발표하며 한국에서 개발된 항공기에 대해 여전히 높은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비행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미 공군과의 연합훈련에 F-60 경전투기를 정상적으로 투입하면서 활발한 운용을 재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필리핀은 보람의 전투기를 MRF 사업, 즉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적합한 기체로 신속하게 분류해 두었으며 완성형인 블록 2 기종을 기다리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는 블록 1 기종에 우선적인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입장에서는 한국 공군이 앞으로도 보람의 전투기를 대량으로 도입해 운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초기형을 먼저 들여와 운용하면서 차후 단계적으로 개량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까지는 필리핀 측에서 구체적인 제안서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구매 절차에 나서진 않았지만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다른 국가의 공군사령관이 시제기에 탑승해 안정적으로 비행을 수행하고 다양한 기동시험까지 진행한 사실이 알려지자 필리핀 역시 크게 놀라며 보람의 도입을 신속하게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F-16과 타이푼 전투기를 운용 중이며 F-35 전투기 도입이 무산된 이후 고가의 라팔 전투기를 80여 대 일괄 구매할 정도로 탄탄한 자금력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이 때문에 보람의 전투기에 대한 관심이 단순한 도입 차원을 넘어 개발 단계에도 상당한 자금을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 블록 2형 개발과 항공모함, 운용 모델 등 관련 기반 사업 추진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필리핀이 기본형 기체를 들여오더라도 빠르게 임무 확대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도입을 추진한다면 속도감 있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필리핀은 최근 중국과의 긴장 관계가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FA-50 경전투기 12대 추가 확보를 위한 사업을 검토 중이며 지난해 안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보람의 전투기까지 함께 패키지로 도입할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F-16 전투기의 경우 높은 가격을 감수하고 계약하더라도 필리핀이 인도받기까지 7에서 8년 이상 대기해야 하며 그리펜 전투기 역시 페루가 12대 도입을 결정했지만 실제 배치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현재 가용 전력이 절박한 필리핀 입장에서는 양산이 진행 중인 보람의 전투기를 먼저 확보해야 할 상황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공군 사령관까지 한국에 파견해 협력을 강화하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자 필리핀 역시 보다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 측과의 접촉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국가들은 엠바고를 설정해 무기 도입 과정과 협상 내용을 비공개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이를 크게 부각하지 않고 있지만 필리핀은 대응을 위해 내부적으로 정보를 확보하려 분주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랍에미리트 공군 사령관이 보람의 전투기에 직접 탑승해 시험 비행까지 성공적으로 마친 사실이 전해지면서 이에 충격을 받은 필리핀 측에서도 긴박하게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이 상황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점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니는 이에 대해 분담금을 즉시 납부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분담금 지급 시기를 미루고 협의체를 통해 분담금을 낮추거나 추가적인 기술 이전, 전투기 구매 조건 완화 등을 얻어내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결국 아랍에미리트의 참여가 가시화된 가운데서도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지 않고 지켜보기만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국민들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참여를 환영하며 인도네시아를 KF-21 사업에서 조속히 제외시키자는 의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개발 비용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인도네시아의 배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상황에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달라진 대응 방식입니다. 한국 측의 이러한 움직임이 변화한 배경에는 아랍에미리트 정부의 발표 이전에 폴란드의 역할이 컸습니다. 폴란드는 최근 FA-50 48대를 포함해 약 20조 원 규모의 한국산 무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며 KF-21 개발 사업에서도 인도네시아를 대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폴란드 측은 FA-50 사전 운용평가에 만족한 뒤 KF-21 개발 참여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폴란드와 아랍에미리트가 동시에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면 해당 사업의 해외 수출 물량은 기존보다 훨씬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랍에미리트 공군은 기존 F-35 도입 계획이 무산된 자리를 메우기 위해 QAR 차세대 전투기 기체 구매 사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추진 중입니다. 이 사업의 목표는 약 80대에서 90대 규모의 전투기를 들여와 노후 전투기들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분노를 느껴왔던 많은 국민들에게 이번 소식은 반가운 뉴스가 될 것입니다.
한국 역시 이제는 단호한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 변화는 인도네시아에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아랍에미리트 국왕을 향해 직접 F-35 전투기 수출 중단 조치를 내리면서 중동 지역을 대상으로 한 F-35 첫 수출 계획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로 인해 중동 지역에서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려던 록히드 마틴에게는 상당히 뼈아픈 손실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반면 KF-21 전투기의 중동 진출 계획은 이 상황이 오히려 큰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록히드 마틴이라는 강력한 경쟁사가 스스로 중동 시장에서 발을 빼게 되면서 KF-21이 그 빈자리를 채울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인도네시아를 대신해 KF-21 공동 개발 및 양산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면 인도네시아가 원가로 구매하려던 48대 이상의 수량을 아랍에미리트가 직접 구매하거나 오히려 그 이상으로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FA-26 가격 인상과 F-35의 지속적인 결함 문제로 인해 4.5세대와 5세대 전투기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KF-21은 2020년대 이후 유일하게 상업적으로 성공적인 개발이 이뤄지는 차세대 기종으로 평가받으며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들에서 실질적인 구매 의사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흐름을 계기로 KF-21엔 함재 기형이나 KF-21지 전자전 특화형 같은 파생형 기체의 개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KF-21 위원회 업무보고서에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은 그동안 아랍에미리트와 여러 차례 진행된 서면 교류와 논의를 통해 KF-21 전투기 공동개발에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아랍에미리트를 새로운 분담금 협상 파트너로 지정했으며 아랍에미리트 측은 사업 분담금의 30%를 현물 방식으로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랍에미리트와의 협력이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은 인도네시아 측에 상당한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아랍에미리트가 인리를 대신해 분담금을 성실하게 부담할 경우 KF-21 개발 협상에서 인도네시아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아랍에미리트의 첨단 전투기 수출을 금지하면서 KF-21 전투기가 해외 수출 시장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나 이러한 결정의 이면에는 다른 의도가 존재합니다. 미국은 표면적으로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제2선 우방국들에게는 F-35와 같은 최신 무기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국의 최우선 동맹국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막대한 자금을 제시해도 첨단 무기 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고성능 차세대 전투기를 절실히 원했던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산유국들은 공동 개발체 구성을 검토하며 새로운 전투기 공급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의 대표적인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 에티 웹진에서는 KF-21 시제기가 공개되기 한 달 전 사천 에어쇼에 참가한 한국 공군의 수출형 KF-21 전투기 모델이 행사 중심에 전시된 장면을 언급하며 한국산 KF-21이 지닌 강력한 경쟁력을 부각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KF-21 보람의 전투기는 최신 기종으로서 조종의 편리성과 비행 안정성이 뛰어나며 특히 KMFD라 불리는 대형 디지털 패널을 통해 조종사가 필요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5.5세대급 디지털 시스템을 갖췄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과거 단독으로 KF-21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컸지만 아랍에미리트라는 이상적인 협력국이 나타나면서 더 이상 인도네시아에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된 상황입니다. 만약 아랍에미리트가 KF-X 사업에 참여한다면 최소한 인도네시아가 약속했던 49대 이상의 구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더불어 아랍에미리트는 인도네시아와는 달리 분담금 납부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재정적으로 안정된 국가입니다. 이제 한국이 결정해야 할 방향은 인도네시아와의 KF-21 협력을 정리하고 아랍에미리트를 KF-X 사업의 공식 파트너로 참여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과 아랍에미리트는 서로 윈윈하는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KF-21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군사 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다양한 언론 매체가 KF-21 보람의 전투기를 여러 차례 소개하며 그 우수한 성능이 결코 평범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 빅사 기업들의 지난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중심으로 한 유럽 국가들의 방위비 증액과 중동 동남아 지역에서의 K방산 수요 확대가 국내 방산 기업들의 실적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20일 방산업계와 증권가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로템, LI진엑스원 등 국내 4대 방산기업의 1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약 6,57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배 이상 늘어난 수준입니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1분기 영업이익은 3,287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분기보다 약 9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매출 역시 2조 1,19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테디셀러인 K9 자주포의 유럽, 호주, 이집트 수출이 실적 확대를 이끌고 있으며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다연장 로켓 천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세계 4대 전차 중 하나로 꼽히는 K2 전차를 생산하는 현대로템의 경우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약 350% 증가한 2,0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로템은 현재 폴란드와 820대 규모의 K2 전차 2차 계약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카이와 LI진엑스원도 지난해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가 자주 국방을 이루기 위해서는 직접 만든 전투기를 배치하고 판매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KF-21 전투기가 실전 배치되는 순간까지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국방탐구생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매일 알찬 방산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